자, 사실상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평가를 받는 누군지 이제 다들 감들 오시죠.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.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서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을 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요, 오늘이 2일이죠. 이르면 모레 정도, 그러니까 1월 4일 정도에 신당 창당 선언을 할 수도 있다, 이런 관측이 나온 상황인데, 오늘의 이재명 대표의 이 흉기 테러로 인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아까 우리 이현수 차장 얘기 들어봤을 때 원칙과 상식 그 비명계 의원 4명들도 지금 약간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? 일정상에 약간 변화가 네. 있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그런 걸 원칙과 봤어요. 상식이 예. 당초 오늘 모임을 갖고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정도는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다. 그리고 탈당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제 최종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오늘 오전 중에 알려졌었는데, 우선 피습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그런 논의 일정 자체도 수년을 하고 이 피습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올렸고요.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피습이 일어나기 전이죠. 오전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현장에 기자가 갔었는데요. 그때 그 현장에 기자가 가서 물어봤을 때도 그랬고, 그 전에 오전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선 4일 창당은 조금 힘들 것 같다. 당장 장소를 잡아놓지 않았다. 예. 그 시간이 잡히면 공지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. 오늘 피습 소식과 관련해서 당장 4일 일정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고, 예. 지금 모든 정치권 일정이 모두 멈춰져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상황과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수술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수술 결과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대병원의 의사분들도 뭔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오늘 이재명 대표의 상태는 이러했고 수술을 해보니 이러했고 따라서 이러할 것 같습니다. 이런 내용이 이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아마 맞물려서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거나 아니면 원래 잡혀져 있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거나 그 가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상태냐?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죠. 자,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2021년도 3월에 강원도 춘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는 뭔가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. 달걀입니다, 달걀. 예, 달걀 공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. 근데 당연히 이낙연 대표가 맞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 달걀 공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치인들이 공격을 받은 바가 있었죠. 이 유명한 영상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노무현 대통령. 정혁진 변호사님, 저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달걀을 맞았어요. 저렇게 맞았던 것 같고 달걀을 맞은 분이 여러 분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옛날에 제 기억에 정원식 그 당시 총리가 맞네요. 밀가루도 뒤집어 쓰고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민 교수님은 아까 이제 달걀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달걀하고 저렇게 흉기를 가지고 피습한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 아니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식으로 됐는가?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. 1945년 해방이 된 다음에 좌우 대립이 극심했었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말싸움 정도로만 했었어요. 예.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격화되면서 서로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서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나중에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식으로 여야 간에
격화되면 안 된다.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반성을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.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. 잠깐만요. 이거는 좀 확인을 좀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을 다른 데로 이송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인은 저희가 분명하게 해드릴게요.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뭐 이송이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일단 나왔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까 서민 교수님이 잠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. 부산대병원이 아니라 아마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서울대병원 얘기가 나왔어요, 서민 교수님? 네. 뭐 이제 보통 이제 경험 뭐 주위에 이제 보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좋은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부산대병원도요 이 권역 의료센터로 지정된 뭐 저게 3차 병원이고 그리고 거기 외과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수술하고 거기서 하시고 안정하시는 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. 굳이 서울대까지 가도 어차피 수술이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. 더 나은 것도 없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. 자, 오늘 뉴스의 라이브는 갑작스러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테러 이 부분을 좀 장시간 짚어드렸습니다.